네, 음악굿이라는 장르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 제주 큰굿 봄풀이를 음악굿이라는 장르로 풀어냈다는 것이 정말 뜻깊은 작업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영상과 무대에서 많이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한 주간의 이슈를 키워드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고 기자님,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낯설지가 않아요. 제주형 뉴딜이네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낯설지가 않아요. 네. 제주형 뉴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겠다고 지난 월요일에 약속을 드렸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뉴딜. 네. 침체한 경제에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시도하는 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단어인 것 같은데요. 제주도가 지난 12일 제주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나온 지역 주도형 뉴딜 계획인데요. 2025년까지 6조 1천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모두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 2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투자 금액이 상당하고 또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고 내용을 조금 들어보면은 뭔가 굉장히 엄청난 것처럼 들리긴 해요. 지금 이 내실이 있는 사업인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좀 풀어주시죠. 네, 저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이라는 게 뭔지. 네. 자, 그리고 봤더니만 용암 해수 그리고 생약 산업을 육성하고 UN 기후 변화 협약 총회를 유치하겠다. 이게 그린 뉴딜이고요. 예.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로 재해, 재난, 교통정보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한다. 그리고 농수산축산물의 유통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5G 드론 허브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일명 디지털 뉴딜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핵심은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현재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거래, 이걸 민간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자유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2030년부터는 내연 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을 완전 중단시켜서 제주에 100% 친환경 자동차만 다니도록 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아주 자세한 기억은 아니지만요. 앞서 말씀한 이 사업 내용들이 이미 여기저기서 들어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사를 써본 기분 제 입장은 탓입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용암해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단지가 조성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총회, 정부가 오는 2013년 유치를 목표로 지금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농수산축산물 실시간 유통 이력, 네, 블록체인을 도입하네 만회할 때 꺼냈던 대표 사업이고요. 전력거래 완전 자유화 그리고 전기차 100% 보급 등은 이미 카본프리 2030 계획에서 제시가 됐던 내용입니다. 네. 때문에 이번 제주형 뉴딜, 야 이거 새로운 거 없는 재탕 사업 아니냐라는 예.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착안해서 선정한 키워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4조 원 가량의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물론 대통령이 많은 지원을 약속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자체 간에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장담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거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조금 더 실효성이 있고 적극적인 이런 계획이 필요해 보이네요.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단계지만 괜찮아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했죠. 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역시 실내 50명 그리고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대신 이제 국공립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을 조건으로 이용 인원의 절반까지만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30%까지만 관중을 입장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이나 사우나, 목욕탕 같은 그런 곳들은요, 집중 광역 관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으니까요. 거의 50일 만에 완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누구보다 이 자녀를 둔 부모들의
체류 관심사가 등교일 것 같습니다. 윤곽이 좀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네. 제주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를 하되 일부 여건에 따라서는 전체 등교도 가능하게 했는데요. 기준선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학생 수가 900명,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보다 학생 수가 적으면은요, 전체 등교가 가능한 셈입니다. 대신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이 특수학교,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규모와 상관없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1단계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13일부터 일부 공공시설과 밀집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로 된 만큼 많은 분들의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방역 수칙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운명의 제주 법원입니다. 누구의 운명이 달려 있나요? 네, 누구일까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지방법원이요, 고유정 재판 이후에 모처럼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주 20일이죠. 외국계 영리병원 1심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건의 재판이 지금 걸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가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네요. 예, 구분이 안 되시죠? 네. 앞에 거는요, 중국 녹지그룹이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하도록 해라라고 조건부로 허가를 내렸는데 이 조건부 개설 허가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제기한 행정소송이고요. 뒤에 것은 제주도가 지난해 4월 17일 이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를 했는데 이거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라는 그런 행정 소송입니다. 네, 사실 이번 판결이 공공의료 체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고를 앞두고 반발의 목소리도 많고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가요, 지난 12일부터 이 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의 명운이 걸린 재판인 만큼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영리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하고 취소를 결정한 인물이 바로 이제 원희룡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희룡 도지사가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다른 선거가 또 재판이 또 있습니다. 걸려있죠. 그래서 다음 주 운명의 인물 원희룡 지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키워드는 결국 운명의 제주법원에서 말한 운명의 주인공 결국은 원희룡 도지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